시장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또 차트, 섹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오늘 2차 전지도 간 것도 대단한데 2차 전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이런 것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전에 초전도체가 어제는 완전 공부 영상으로 차트 공부 영상 올렸는데 거기 자꾸 자니 PD 그래서 신성 팔았냐고요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오늘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지? 하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상한가를 가버렸네. 네. 보기 좋게 인간지표에 또 어떻게 되지 않았나. 어디서 팔았어? 어제 하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여기 하한가에 매도를 했고, 그래도 수익이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정도 좀 먹었기 때문에 조금 아픈 거는 한 플러스 140%까지 받다가 그게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맞아요. 140이었는데 70으로. 이게 팀적으로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야, 70%도 엄청난 건데 이게 사람이 원래 이게 간사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140을 받잖아. 그니까요. 70 먹고도 나 왠지 반토막 난 느낌. 맞아요. 본전도 140%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래도 잘했고, 이런 매매를 원래 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원래 교육 영상으로 맞아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소액으로 일단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설마 했는데 진짜 이게 계속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의도치 않게 마치 초전도체를 우리 채널이 막 홍보한 것처럼 됐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니 PD가 초전도체를 좋게 보고 샀는데, 만약에 이제 손실이라도 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런 테마의 좀 위험성 그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40%가 수익이 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넘어갔거든. 이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그래서 넘어갔던 거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자니 PD가 초전도체 삼촌이다, 빠따리 아저씨를 넘어서서 이제 초전도체를 이렇게 하는 삼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도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은 보기 좋게 너가 어저께 하한가에 털리니까 상한가를 갔어. 지금 무리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슈가 혹시 나온 게 있나 싶어서 있어? 반대 포지션이라고 했던 한국 초전도 저은학회가 현재 진행 중인 학술대회에서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LK99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별도로 계획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공개로 한다고 하거든요. 내일 하는 거야? 23일 내일이요. 내일 갑자기 비공개 LK99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연다. 그것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야 이거 뭔가 있다. 야 저거 조만간 터진다. 조만간 터질 게 나온다. 같이 간담회하고 이석배님이랑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오늘 상한가 간 거네. 여러분들 이거 온갖 기대감과 상상의 나래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또 이런 거 보고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서 여기 솔베팅 때리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도 워낙 많이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이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가볍게 짚고 넘어갔고, 그 외에도 오늘 좀 이야기할 게 꽤 있어요. 일단은 2차 전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 42%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추세보다는 단기 하락 추세에 가까운 모습인데, 근데 에코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126만 원이 넘어갔는데 종가가 요때 피레침 나왔을 때 150만 원 찍었을 때 이날을 제외하고 종가상 신고가로 본다면은 지금 다 왔거든요. 왜냐면 그 전날 종가상 신고가가 7월 25일 날 129만 3천 원이에요. 근데 오늘 마감이 된 게 126만 1천 원. 한 3%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3%만 돌파가 나와주면 사실상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 정도 상황까지 온 거죠.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좀 끝났나 싶었는데 종목마다 물론 차별화는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으로 같이 올랐던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DX가 또 정고점 부근 근처에 슬금슬금 올려놓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그룹에서 당연히 에코프로가 강한 모습. 그 외에는 퓨처엠이나 홀딩스,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은 그래도 조금 하락한 느낌인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2차 전지도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 이유가 뭘까? 근데 이유가 딱히 없는 게 또 이유 오히려 그게 더 호재일 수도 있겠다. 왜? 그전처럼 아시죠? 수급과의 싸움, 공매도의 물량을 또 잡아먹기 위한 무언가의 세력이 숏스퀴즈를 또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몇 가지 이슈를 좀 찾아본 게 있다고 자니 PD가. 네. KB 자산운용에서 9월 중순에 2차전지 탑10 인버스 ETF를 출시한다고 해요. 10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이제 슬슬 매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를 대비하여
거래에서 출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인버스, 한마디로 2차 전지가 하락을 하면은 수익이 나는 이제 ETF 상품이 다음 달? 9월 중순이요. 9월 중순, 이게 한 달 남았죠? 왜 9월 중순에 갑자기 그런 상품이 나올까라고 추측을 해본다면은 10월 달부터 여러분들 우리 항상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피하려고 물량이 막 나오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거에 당했던 것 같은데 보통 10월 달이랑 은근히 또 12월 달에도 많이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코스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괜히 또 무리하게 연말에 막 산타 랠리다 하면서 희망회로 갖고 매매하는데 막 대주주 막 다 던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오히려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수급을 조금 예상을 해서 그런 인버스 ETF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랑 지금 2차 전지 상승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전에 롱이다. 이건 달려야 된다. 산이 높아야 골도 깊다. 많이 올라야 인버스 상품을 출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낼 때 떨어질 폭이 더 크면은 수익이 더 달달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것저것 찾아본 우리 자니 PD의 내피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은 또 뭐 반대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본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관련해서 이제 수입 자체적으로 막 제품을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랑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됐다, 뭐 확대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어제 나온 것 같은데 뭐 점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 부품부터 배터리까지 수입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기존에 워낙 또 중국 쪽을 배제하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부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으로는 신고가를 계속 가기에는 뭔가 재료가 약하다. 그래서 다른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뭐 인버스 상품 나오는 거 그거 아니면은 하반기에 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까? 중국의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데 드라마틱하게 과연 늘어날까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꽤 하락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3분기, 4분기 어떻게 또 반영이 될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럴싸한 이유는 찾지 못한 가운데 원래 이유를 못 찾으면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그냥 갖다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차트가 지금 너무 좋아. 신고가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또 2차 전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귀여운 거 하나 있어. 여기 마지막에 에코프로 보시면 BM도 마찬가지고 여기 3시쯤에 갑자기 한 2%, 2.5% 하락이 툭 나왔거든요. 요거 왜 나온지 알아? 왜요? 이때 신성 델타테크가 갑자기 슈팅이 나왔거든. 신성 델타테크가 갑자기 이때 20% 이상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 학습을 했잖아. 초전도체 오르네? 2차 전지 빠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한 다음에 오르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던져서 그게 2%다 빠진 근데 이전의 흐름처럼 그런 시소타기의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뭐 해프닝도 있다. 근데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기 때문에 또 완전히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기로 일정을 확정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소금부터 해서 수산물, 육 가공,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들이 전체 들썩였잖아요. 그죠. 오늘 뭐 신송부터 해갖고 인상가, 상한가 갖고 근데 마지막에 좀 풀리긴 했거든. 여기 샘표 같은 애들이나 신송홀딩스는 마지막에 상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24일부터니까 지속성이 혹시 있는 건지 이걸로 또 매매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일단 재탕이잖아. 원래 그전에는 기대감으로 원래 주식은 더 많이 오르고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되고 나서는 그전 같은 파괴력을 갖기는 좀 쉽진 않아. 그래서 이번에도 뭐 반짝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테마주처럼 변동성 커지면서 이전 같은 파괴력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전 같이 혹시나 뭐 파괴력 나오려면은 정말 시장이 너무 막 다 무너지면서 할 게 없고 막 이럴 때는 괜히 또 할 거 없으니까 이런 또 부정의 테마로 한 번 더 장난칠 수는 있거든. 그런 변수 말고는 움직이더라도 뭐 그전처럼 그렇게까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럼 매매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말고는 그나마 좀 재료적이나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또 중국 관광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24일날 첫 입국이 시작이 됩니다. 24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죠. 이때부터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단체 관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뭐 내년부터는 뭐 크루즈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미 개별 여행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별 여행으로 많이 들어온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음식료 쪽 뭐 음식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카드나 이런 거 분석을
봤을 때는 많이 보인다. 뭐 이런 뉴스들이 보이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테마가 중국 관련이 지금 많이 관심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든 중국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이미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뭐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런 식의 부담 때문에 아마 좀 탄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5년, 6년간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막혀있던 자체 관광이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재료는 다 알고 계시니까 차트로 봐야 되잖아요. 뭐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이런 애들 봤을 때 다른 차트들을 비교를 해봐도 전혀 차트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뭐 꺾였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고 일단은 지금 구간은 나쁘지 않은 눌림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쪽 섹터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들 이거 아니면은 지금 다 사나이 종목밖에 없어. 초전도체, 맥신 난리치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그런 곡물이랑 소금, 천일염 막 이런 애들 막, 그러니까 매매하기 되게 어려운 종목들 아시죠? 그런 종목들은 저는 잘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매매할 게 요즘 안 보여요. 그나마 뭐 2차전지 그나마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냥 중국 관광 쪽, 그냥 반도체도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시초가부터 갭이 떠가지고 선뜻 매매를 하진 못했고, 이것도 엔비디아가 이제 수요일날 실적 발표니까 그 기점으로 인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꺾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이슈는 이 정도까지 대부분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많은 걸 또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매매 충분히 조심스럽게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은 당연히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니니까 가볍게 우리 또 자니 PD의 뭐 말을 인간 지표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신성 데이터 어제 한가에 팔았다고. 더 이상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다음번에 뭐 잡을 거냐고 너한테. 맥시는 안 건드릴 생각입니다. 맥시는 안 건드린대요. 맥시는 안 건드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혹시나 다음번에 이 친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나타난다, 일단 인간지표로서 활용을 하게끔 제가 말씀을 좀 살짝 빗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